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핫하다고, 예, 시총 1위였는데 엔비디아가 다시 탈환을 해서, 예, 핫한 마이크로소프트 시황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가 한국산업과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요즘에 어떻게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얘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에, 특히 한국산업에 어떠한 영향과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NTO라고 해서 내셔널 테크니컬 오피서를 맡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라이브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방향을 가지고 에반젤리즘과 그다음에 여러 현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영상 잠깐 보실까요? 이분은 그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소프트웨어 그 개발자시고요. 이 개발자님이 코딩을 하실 때 사실은 아무래도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코딩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속도나 이런 것들이 저하되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GitHub 코파일럿을 활용을 하심으로써 이분이 실제 코딩을 할 때 굉장히 생산성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발자가 많은데 저희 개발자 같은 경우도 GitHub 코파일럿을 써서 실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딩을 할 때 얘를 어떠한 코딩의 자연어로 표현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코딩을 할 때 실제 에러가 발생하는 것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데 그 GitHub 코파일럿이 혁신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분이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 실제로 이거에 대한 효과성을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코파일럿한테, 특히 GitHub 코파일럿한테 구구단 코드를 작성해 줘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구구단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개발 입장에서는 사실은 코드 자체가 이게 스파게티 코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위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코드 자체가 엉키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개발자들이 단위 테스트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코드를 말로 요청을 하면 얘가 코드를 짜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석을 달고 단위 테스트 코드까지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위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어떠한 에러류를 줄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솔루션 중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굉장히 잘하는,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학교 1학년 전산과, 지금은 컴퓨터과 그 학생들이 코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속화된, 그리고 굉장히 좋은 코드들을 만들고 있어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의 그 코팔럿이나 이러한 AI 관련된 유시지가 요즘 과제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뭐 챗 GPT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시지가 굉장히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나오는 사람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여러분들 누가 떠올리세요? 네, 빌 게이츠 많이 떠오르십니다. 지금도 빌 게이츠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으십니다. 저를 보시면. 근데 이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 저희 사타야 나달라라는 회장님입니다. 이 회장님이 들어서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정으로 AI 회사로 거듭나게 됐고, 제가 놀라는 점은 뭐냐면 그 챗GPT가 나오고 나서 AI, 그러니까 오픈 AI와 저희가 협업을 맺고 나서 3개월 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제품군에다가 이 기능들을 탑재를 시키신 분이 이분입니다. 굉장히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나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이분이 퇴사하지 않는 한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혁신을 가져가는 CEO입니다. 그래서 사티아 나달라라는 분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라는 회사를 결합함으로써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솔루션에 이것들을 탑재함으로써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시너지를 더 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1 빌리언의 1차 투자를 단행을 했고요. 21년에 2차 투자를 했고 22년에
애저 오픈AI,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애저라고 부르는데 그 애저 기반에서 오픈AI가 구동될 수 있도록 2022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실은 1 빌리언 이상의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있고 더 많은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러한 협업을 맺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오픈AI가 갖고 있는 우리 AI 민주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민주화에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어떤 기업 이념, 저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게 저희 캐치프레이즈인데 그것들이 AI 민주화와 결합됨으로써 실제로 저희가 비즈니스적인 혁신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글로벌 CSP들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글로벌 CSP들이 있는데 그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게 이 애저 기반에서 오픈AI 모델을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클라우드 업체가 되게 됐습니다. 사실은 AI 기술 자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얘가 굉장히 모호한 사람의 말처럼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찰떡과 같이 알아듣고 그것들에 답변을 해주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AI가 산업과 여러분들의 주변을 꿰차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해진 건 사실은 이 지금 연도별로 정리해 놓은 게 사람만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능력을 상회하는 그 기술의 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2019년에 보시면 번역 서비스, 통역하거나 우리가 이제 통번역을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사람의 할 수 있는 능력들하고 비슷해지거나 더 높은 성능을 가져가게 됐고요. 2021년에는 사실은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2021년에 실제로 사람만큼 알아듣고 사람의 모호한 말들을 명백하게 알아들어서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내는 그러한 능력들이 AI 기술들이 갖추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발전 속도를 보시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얘가 실제 어떻게 쓰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예제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를 공급하고 나서 애저 기반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사례가 콜센터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일단 그 콜센터에 여러분들이 왜 전화를 하세요? 일반적으로 콜센터에 전화를 하실 때 어떤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내 제품을 고치거나 아니면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전화를 하면 얘가 찰떡과 같이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고요. 더 나아가서 이 텍스트를 받아들인 걸 가지고 내가 어떤 기분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실제로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해결됐는지를 음성 투 텍스트로 바꿔주고 얘를 바로 CRM DB에 그걸 분석해서 바로 코드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실제로 DB를 갖고 있다가 얘를 분석해서 얘 콜센터에서 전화했던 그 원인들을 파악해가지고 실제로 리스폰스가 어떻게 됐는지를 히스토리로 쭉 파악해서 알려줍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강의를 하면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뭡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미래를 모르니까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제가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지만 팀스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줌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에서 여러분들이 20명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건 아니면 3명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건 얘가 회의록을 찰떡과 같이 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야? 라고 얘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먼저 없어질 직업들은 회의록 작성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겠죠. 또 하나는 이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 이 예제를 플레이하는 이거를 데모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친구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오른쪽 제일 끝에 보시면 닉 브래드라는 사람입니다. 닉이니까 미국 사람이겠죠. 그럼 얘가 영어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사운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보시면 한국어로 바로 그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는데 들어보면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 찰떡과 같이 알아줄 수 있습니다. 무슨 직업이 없어질까요? 통역하시는 분들은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예제 볼까요? 실제로 위에 있는 것 예제에서는 고객과 상담원 간의 콜센터 들리시죠? 실제 이 음성이 지금 바로 트랜스레이션을 하는 건데 한국어로 들립니다. 처리 작업은 고품질이 훈련 데이터와 사용자 정의 머신 러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위한 분석에 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엔진에 대한 내 명령은 고객이 정화한 제품, 고객의 정화이유, 고객의 감정 반응, 상담원의 전문성과 공감대를 평가하고 고객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준 최종 질문에 하고 통화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를 어떻게 실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텍스트 자체가 구조화된 형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델에게 리스트 대신 JSON 객체를 만들라고 명령하면 모델은 요청한 형식을 높은 수준으로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의 데이터와 사용 사례에 맞게 튜닝하면 더 높은 품질과 예측 가능한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통용사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영어로 얘기하는 걸 바로 이렇게 한국어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테르 나달라라는 회장님이 3개월 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제품에다가 AOS 서비스를 붙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프라는 데이터 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제품들에 탑재시키는 일들을 했는데요. 이것들은 사실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하시면 떠올릴 수 있는 파워포인트나 워드 이런 것들이 AOI 서비스하고 결합이 돼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업무 혁신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동영상 잠깐 보실까요? 이거를 보여드리면 대부분 박수를 치시는데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Everyone has had a moment when they wish they could turn their proposal into a customer-ready presentation without having to start from scratch. Well, guess what? 여러분들이 Now you can. 원하시는 파워포인트를 just your 만들고 own 싶어하는 words, Copilot can 파일을 translate 여러분들이 Word into 드래그를 해서 PowerPoint. 워드 파일 And it 같은 can 걸 also 가져다 translate 놓으시면 PowerPoint into a 얘가 Word 수분 document. 만에 Now 파워포인트를 you have a 만들어줍니다. professional-looking presentation that you can hone and polish. Let's say you 그리고 want to add a slide. 파워포인트에서 너무 Give 글이 Copilot some 많다, quick instructions. 워디하다 이런 지적들 There it 받아보신 goes, 적 있을 ready for you 겁니다. to review. 그러면 얘가 그 So this 얘기를 slide is too 해주면 wordy. 그림으로 Let's ask 바꿔줍니다. Copilot to make it more visual. I'll give it a few seconds. And check this out. Copilot can even animate the slide. It gives it a professional design treatment in a single click. But it doesn't stop there. Copilot can even generate speaker notes. No, I'm serious. Speaker notes. It's not only a time saver, it's helping me be a better presenter and close this deal. 예,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 회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발표가 있거나 하면 미팅 노트 같은 것들을 밑에다가 그 스크립트를 적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 그거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드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워드 파일에서 머릿말이 내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얘한테 머릿말을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9가지 형태의 머릿말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줍니다. 팀스라는 줌 같은 그런 화상회의 솔루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회의를 하든 그거에 대한 회의록을 써주고 여러분들이 나는 회장님과 다음 주에 3시에 미팅을 할 거야 라고 거기서 언급을 하면 아웃룩에다 그 스케줄을 박아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계신 겁니다. 업무적인 혁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얘한테 똑똑하게 더 잘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라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한 줄로 잘 디스크립션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을 우리가 챗GPT라고 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뇌 구조를 흉내를 내서 그것들을 벡터로 해가지고 구현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얘에 알맞는 데이터들을 부어주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얘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얘를 잘 파인 튜닝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챗GPT라고 하고요. 얘가 어떤 거를 잘할 수 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얘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한 많은 데이터는 이건 챗GPT 3 버전인데요. 버전에서도 실제로 구글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학습을 시켰고 위키피디아를 학습을 시켰고 그 다음에 뭐 깃허브를 학습을 시켜서 얘가 이렇게 똑똑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성급에서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높이시려면 사실은 성급에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해양 관련된 선박 관련 데이터들을 얘한테 트레이닝을 잘 시키셔야만 실제로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는 사실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면밀히 보면 사람처럼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를 보면 사실은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를 똑똑하게 만들었고 사람이 개입을 해서 얘한테 실제로 얘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게 맞는 대답이다 그러면 상을 주고 틀린 대답이다 라고 했을 땐 벌을 주는 형태로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얘를 실제로 더 트레이닝을 시키고 거기에 제가 두 마리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두 마리의 챗GPT를 두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한 명은 계속 답을 하고 한 명은 계속 상벌을 주는 이러한 강화학습 모델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얘를 시험을 보게 하면 의사 시험을 더 잘 보고요. 그리고 로스쿨, 법률에 관련된 시험을 지금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시험을 더 잘 봅니다. 특히 저희가 최근에 챗GPT 4.5를 내놨는데 4.5에서는 90점 이상을 상회하는 성적들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저도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어리게 보이지만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제 자녀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그만큼 혁신적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똑똑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챗 GPT를 저희가 AOI 서비스 애저에 구축을 하면서 레슨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저희 교수님께서도 물어보신 게 있어요. 얘가 애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AOI 서비스랑 챗 GPT랑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이러한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테이라는 서비스를 2016년에 내놨는데 이 16년에 낸 서비스를 16분 만에 문을 닫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비슷한 거였는데 이때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얘가 나는 뭐 히틀러가 좋다는 둥, 페미니스트가 싫다는 둥 이상한 말을 함으로써 굉장히 논란에 섰었고요. 저희가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저희가 레슨한 건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러한 리스폰서블 AI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얘를 실제로 서비스를 할 수가 없구나. 아까 콜센터 같은 데 전화를 했을 때 얘가 이상한 말을 뱉는다면 콜센터 비즈니스에 얘를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이라고 해서 실제로 얘를 리스폰서블 AI적으로 얘가 섹슈얼한 거나 아니면은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얘한테 뭐 밤을 만드는 방법을 핵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얘가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앞에 필터를 걸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접하시는 오픈소스나 챗GPT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기반의 AOI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필터링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아니면 한국성급이나 여러분들 하시는 업무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면서 문제없는 답변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실제로 얘한테 물어봤을 때 그냥 챗GPT한테 제가 예를 들면 사무총장님 댁에 가서 뭐 물건을 훔치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얘한테 물어봤을 때 일반적인 오픈소스의 GPT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 줍니다. 그에 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저 기반의 저희가 갖고 있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적용할 수 있는 AOI 서비스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책임성 있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답변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필터링에 관련된 일들이 진행될 수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가 바이런스나 아니면 헤이트나 아니면 실제로 섹슈얼한 이상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지금 GPT가 그림도 그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바로 앞에서 필터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실제로 이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규제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 활용되는 사례들이 아직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서 AI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 같은 경우는 이 AI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공문을 만들고 하는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이 사례를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챗GPT,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제 자녀의 직업조차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2022년도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분에 1위 먹은 작품입니다. 누가 그렸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그렸을까요? 예. 제너러티브 AI가 그렸습니다. 근데 이 제너러티브 AI가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이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미드전이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900회 이상의 그리고 80시간 이상 소요를 해서 실제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조선에 관련된 해양에 관련된 그런 산업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제너러티브 AI 중에서 저희가 달리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나서 이 제이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 스크립트를 공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의 IP입니다. 공개 안 했습니다. 제가 똑같이 다른 툴에서 이렇게 두 줄로 나는 들판에 있는 이런 뭐 여우를 그려줘. 카툰 스타일로 그려줘. 그냥 이런 스크립트 하면 이 정도 그림밖에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금 대세는 AI를 떠나서 AI를 넘어서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얘한테 똑똑하게 내 생산성을 가져갈 건지를 고민하는 시대에 이미 여러분들이 와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그림 정도 만들어내려면 이 정도 글은 써야 그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고 활용을 해보셔야 얘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대세는 멀티모델 세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챗 GPT-4o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얘한테 내가 저 풍선에 날려가 있는 선을 끊으면 얘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 얘한테 설명을 물어보면 얘가 답변을 해냅니다. 예, 왜냐?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인식을 해서 효과적인 답변들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차트 보여주고 이것에 대해서 분석해줘라고 하면 바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그림 보고서 뭐가 이상해? 라고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답변을 해줍니다. 이상해. 스마트폰인데 왜 VGA, RGB 케이블이 꽂혀있니? 라고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커먼하게 됐고요. 실제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4.5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발전 속도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넥스트 알고리즘에 나오는 그 시간이 점점 작아진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LLM 모델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잘할 건지 그것들을 GPU나 요즘 NPU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혁신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라지 랭귀지 모델뿐만 아니라 스몰 랭귀지 모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합니다. 스몰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올라감으로써 유유 자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을 해서 실제 아웃풋을 낼 거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랭귀지 모델에 관련된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AI가 내 자리를 뺏는 거야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실 때보다는 AI 서비스를 아니면 애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자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대체하는 시대로 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머스크와 그다음에 우리 한국 성국과 많은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산성의 향상이 경쟁력을 의미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각각 많은 기술 중에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설명을 못 드렸지만 레그를 통해서 레그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오픈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픈북 갖고 우리가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사실은 이 그 인터내셔널 컨테이너 쉽먼트 컴퍼니에서도 수작업 비율을 80% 줄이고 오류율을 이미 10% 이상 개선한 사례, 10%가 아니죠. 10배 개선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국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전환에 관련된 협업,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의 협업, 그다음에 디지털 워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코파일럿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가독화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에 더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서스테이블하게 저희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문제가 뭐냐면 서스테너빌리티입니다. 여러분들이 카본 네거티브나 오늘 여러 세션에서 언급되었던 이런 것들을 저희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카본을 얼마까지 줄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리소스 중에 웨이스트를 얼마나 줄이고 물 절약을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해서 연도별로 얼마나 타겟을 가지고 가져갈 건지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2025년까지 저희가 쓰는 모든 데이터 센터, 한국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가 6개 이상 있는데요.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백단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용되는 리소스들을 2025년까지 90% 이상 재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비전들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들을 굉장히 추운 지역에 짓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나틱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물에 담가버리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고 많은 저희가 공을 들여서 이러한 에너지 효율이나 아니면 카본 네거티브로 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특히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서스테너빌리티 보고서가 매년 나오고 있고요. 그걸 또 한글화해서 저희가 웹에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지체돼서 제가 더 가져가는 건 요거 말씀만 드리고서 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전 세계에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실제 운영하고 있고 그것들을 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의 근처에 서큘렛 센터라는 걸 짓습니다. 피지컬리 굉장히 가까운 데다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짐으로써 실제로 사용되는 서버나 GPU나 NPU 같은 것들의 유시지나 아니면 얘의 재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스테너빌리티 보고서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레포트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를 너무 오래 잡아와서 죄송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무님 유익한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